어렵고 나에게는 아직 멀고 사치스러운 것, 현대미술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가볍게 얘기해볼까 합니다. 저거 네, 안녕하세요. 패션 디자이너 오태용입니다. 지금 코로나라는 전 세계적 이슈 때문에 디자이너로서 영감을 받는 것에 굉장히 많은 제약이 있어요. 제가 패션 쇼를 하거나 새로운 걸 디자인할 때 여행이라든지 사람들을 만나면서 얻는 영감,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데 그 중에 하나가 전시회에서 얻는 영감이 굉장히 커요. 우리가 어떤 작가라든지 작품들을 보면서 거기서 영감을 받은 것들을 패션으로, 옷으로 만드는 작업들을 굉장히 즐기고 또 안지 얼마 안 됐지만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가장 좋아했던 작가가 한국에서 전시를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예약하는 사람들만 가게 되다 보니까 하루에 갈 수 있는 인원이 너무 조금이다 보니까 전시 마지막 날까지 다 끝났더라고요. 그 예약 자체가. 그래서 너무 아쉬웠는데 어쨌든 최근에 전시 중에서 좀 볼만한 것들, 그리고 최근에 현대미술에서 주목해야 될 만한 작가들, 패션에서 현대미술이 가지는 중요성, 제가 직접 경험해본 영감을 패션으로 승화시키는 작업들,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가볍게, 현대미술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가볍게 얘기해볼까 합니다. 제가 디자이너를 처음 하게 됐을 때 막연하게 들리는 현대미술이라는 단어는 어렵고 나에게는 아직 멀고 사치스러운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디자이너 활동을 꽤 오래 하면서 굉장히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또 패션쇼라는 작업들을 하면서 취향이라는 게 굉장히 많이 바뀌더라고요. 그러면서 현대미술이라는 것이 자연스럽게 관심을 가지게 되고 매력적인 것이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현대미술이라는 것이 굉장히 어렵지만 또 어떻게 보면 어렵지 않고,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남들이 봤을 때 멋있다고 하는 것이 꼭 내가 봐서 멋있거나 좋은 그림은 아니다. 내가 봤을 때 좋고 단순히 좋은 느낌, 내 마음에 주는 울림, 이런 것들이 주는 작품은 가격이 싸던 비싸던 그런 것들을 떠나서 중요한 요소로 작용을 한다고 생각해요. 현대미술이 패션에 처음 적용되는 걸 제가 언제 봤냐 하면, 제가 이제 대학교 때 디자이너가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장 많이 했던 다큐멘터리 중에서 마크 제이콥스라는, 그 당시에 뉴욕에서 전 세계적으로 가장 핫한 디자이너의 다큐멘터리를 보면서였죠. 그때 이제 마크 제이콥스가 본인의 브랜드도 하고 있었지만 루이비통이라는 브랜드의 디렉터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루이비통하고 현대미술과의 콜라보레이션. 근데 사실 그 당시에는 현대미술이라는 표현보다는 아티스트 콜라보라고 했겠죠. 그때 했던 그 아티스트는 후사마 아요이하고 무라카미 다카시. 아이러니하게도 둘 다 일본 아티스트인데 이 둘의 콜라보레이션 과정을 보면서 그들의 어떤 작품이 패션으로 스며들어서 옷에 보여지는 것들, 이런 것들이 신선했던 것 같아요. 현대미술 작가 중에서 제가 요즘에 관심이 있어 하는 작가들을 얘기하면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라는 작가를 얘기해도 또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한번 관심 있게 찾아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현대미술 작가에서 가장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작가는 어쨌든 무라카미 다카시하고 후사마 아요이. 좀 오래됐죠. 후사마 아요이는 이제 할머니인데 독특한 모습을 하고 계시고, 다큐멘터리에서 보면 성향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괴팍하신데, 그분이 만드는 어떤 작품들은 지금의 시대에서도 가장 고가를 갱신할 만큼 굉장히 가치가 굉장히 높은 작품들로 소개가 되고 있어요.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무라카미 다카시 같은 경우는 현대미술이라는 장르에 대해서 패션을 통해서 가장 먼저 많은 대중들에게 알리는 역할을 좀 했던 사람인 것 같고요. 무라카미 다카시는 사실 여러분들이 아실 만한 지드래곤 인스타그램에 많이 올라왔었고, GD하고 개인적인 친분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GD 인스타에서 다카시랑 같이 나왔던 적도 있고, 다카시 작품 중에서 약간 꽃을 이렇게 좀 약간 의인화시킨 위트 있는 브로치 같은 것들을 본인의 옷에다가 매칭하고 달면서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저거 라고 생각하셨을 법한 작품들이 무라카미 다카시인데, 개인적으로 다카시가 굉장히 선구자적인 역할도 했고 대중화시키는 역할도 했지만 조금 아쉬운 것 중에 하나는 사람들이 다카시의 작품에 있어서는 좀 레어함을 지금은 좀 별로 못 느끼는 것 같아요. 우리가 뭐 그림이나 작품 같은 것들이 이제 오리지널 원화가 있고 에디션으로 이제 좀 풀어갖고 부담을 덜하게 해주는 판화가 있는데, 대부분의 작가들, 좀 소위 말해서 핫한 작가, 몸값이 비싼 작가들은 에디션의 판화를 많이 찍지 않거든요. 다카시는 100개, 150개는 기본이고 너무 많이 이게 작품들을 찍어내다 보니까 희소가치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편하게 그냥 현대미술을 입문하는 사람들이 하나 정도 나 현대미술에 관심 있어 라고 좀 티내기 좋은 작품이 다카시. 다카시 판화 같은 경우는 지금 좀 싸게 사면은 한 100만원, 비싸게 사면은 한 150에서 200 정도? 그리고 농담처럼 무라카미 똑카시라고 또 찍었냐고 장단점이 명확하게 있는 것 같아요. 그 사람의 작품들을 많은 사람들이 가볍게 구매할 수 있지만 컬렉터들 사이에서는 조금 희소가치가 떨어지고,
그런 작가죠. 그 다음에 이제 무라카미 다카시의 제자라고 알려져 있는 메드사키. 제가 메드사키 작품 미국에 갔을 때 처음 봤는데 독특한데? 라고 생각했는데 메드사키라는 작가가 한 건지도 모르고 그냥 돌아왔었어. 그게 뭐였냐면 성조기를 여러 겹으로 레이어링해갖고 겹친 거였는데 그 당시에 워낙 아메리칸 드림에 대한 인스피레이션을 받고 있어서 그 작품을 보면서 독특하게 생각을 했는데 1년 전부터 메드사키라는 사람의 작품이 전 세계적으로 그리고 한국에서도 인기가 많았죠. 근데 메드사키는 무라카미 다카시의 제자라고 소문이 나 있고 진짜 그렇겠죠? 만약에 정말 그렇다면 지금의 신에서는 물론 다카시가 이루는 업적이 훨씬 많겠지만 청출오람 같은 느낌의 작가예요. 메드사키 작품은 오리지널이 있는 작품들, 예를 들면 데이비드 호크니, 모나리자, 누구나 알 수 있는 명화가 될 수도 있고 쿵푸어스, 화양연화 이런 영화 같은 것에서 모티브가 돼서 그걸 자기의 그림체로 그리고 마지막에 터치해서 얼굴을 슬픈 눈물을 흘리는 것 같은 점들로 만드는 게 포인트예요. 메드사키의 작품은 굉장히 묘해요. 키치하기도 하고 힙하기도 하고 되게 좀 핫해요. 현대미술인데 슈프림을 입는 애들이 집에 하나쯤은 걸어놓으면 요새 메드사키 좋아하는 하나봐? 약간 이런 느낌 들을 수 있는 힙한 아티스트. 가끔씩 이제 국내의 갤러리들이나 아트 포스터들 파는 데서 메드사키 작품들을 보여주더라고요. 요즘에 되게 재밌는 게 인터넷 중고나라에서 그런 작품들이 거래가 돼요. 정말 뭐 비싼 몇 억짜리 몇 천만 원짜리는 소더비나 뭐 이런 경매를 통해서 팔겠지만 메드사키 같이 100만 원대 파는 하나가 중고 시장에 진입을 했어요. 그래서 메드사키는 조금 힙한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작가. 몇 명 더 얘기해보면 최근에 하이엔드 쪽에서 콜라보레이션으로 이름이 좀 알려졌던 다니엘 아샴. 다니엘 아샴은 제가 친한 형 중에 디자이너인데 한국에서 활동하는 형인데 미국에서 공부했는데 미국에서도 마찬가지로 레어한 옷들을 중고 거래하는 곳에서 다니엘 아샴하고 거래하고 막 그랬었어. 그러니까 다니엘 아샴 나이도 많지도 않아요. 지금 이제 40대 패션에 관심 많고 그런 작가인데 최근에 가장 주목받았던 건 어쨌든 디올하고의 협업을 통해서 작가로서 조금 더 스펙트럼도 넓혔고 그리고 그 전에도 콜라보레이션을 했었어요. 아디다스하고 콜라보레이션 했던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저도 다니엘 아샴 거 몇 개 소장하고 있는데 다니엘 아샴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석고상 최근에 발매됐던 경우 피카츄부터 해갖고 피카츄에 나오는 몬스터들 쫙 몇 가지 있었고 그 다음에 정말 리얼 비너스 석고상 같은 것도 있고 포르쉐 911을 석고상으로 만들어서 그거를 이제 치는 거예요. 스크래치를 주는 거예요. 까부셔갖고 그 안에 크리스탈 같은 거라든지 오브제들을 또 넣어서 재해석하는 자기만의 색깔을 입히는. 그래서 아샴하고 디올 콜라보레이션 보면은 목걸이 같은 건데 부식되어 있는 것 같은 느낌의 목걸이, 티셔츠에 프린트 같은 것도 되게 부식되어 있고 이런 느낌들, 그런 느낌의 아샴의 거의 시그니처. 아샴이 이제 9월 달에 한국에 온다고 인스타 스토리에 한번 올려줬어요. 그래서 되게 기대가 많이 되는 그런 작가고 앞으로가 더 행보가 많이 기대가 되는 그런 작가예요. 현대미술 작가들이 어쨌든 패션하고 계속 콜라보레이션을 하고 있으니 패션 디자이너들이 현대미술 작가와의 협업을 원하고 있는 게 어쨌든 패션이라는 거를 옷을 판다라는 개념보다는 작품을 구매한다 라든지 자기 옷의 가치를 더 올리는 작업을 하고 있는 건 명확하니까. 마지막으로 이분은 이제 전시회를 하진 않지만 이분의 작품은 지금 우리나라에서 20대, 30대의 영 컬렉터들이 갈 수 있는 피규어, 아트토이, 프린트 이쪽에서 가장 핫하죠. 카우스. 모르는 사람이 없죠 사실은. 솔직히 카우스의 그 시그니처 피규어를 보면 이거 어디 뭐 떠있기도 했었을 거고 아마 그랬을 거예요. 카우스는 굉장히 힙하죠. 방탄소년단의 인스타그램에도 많이 나왔었고 그러면서 이제 대중들한테 많이 알려졌지만 제일 높이 사는 것 중에 하나는 20대, 30대에 돈이 많지 않은 사람들이 현대미술을 가장 접하고 싶은 게 뭐냐 하면은 적은 금액에서 그런 가치를 느낄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피규어란 말이죠. 카우스의 피규어부터 구매를 하는 애들이 나이가 들고 현대미술에 관심을 가지면서 더 투자를 해서 나중에는 카우스에 몇 천만 원짜리 그림까지도 가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서 카우스라는 사람은 정말 아는 사람들에게 현대미술이라는 것들을 느끼게 해줄 수 있는, 그리고 유니클로와의 협업 이런 것들을 통해서 현대미술을 어렵게 생각하기보다는 조금 더 대중들에게 친숙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했던 선구자. 유니클로에서 입는 카우스 티셔츠를 입었을 때 사람들이 유니클로와 스누피하고 카우스 협업된 아트 토이를 사서 집에다 두었을 때 과연 유니클로를 둔다라는 심정으로 두었을까 아니면 카우스 작품을 둔다라는 심정으로 두었을까? 저는 후자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집에 부담스럽지 않은 가격에 세계에서 가장 핫한 작가의 작품을 놓는다라는 걸 접근하게 해준 작가가 카우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패션하고 연결되어 있는 작가들 좀 말씀드렸고, 전시 몇 가지 한국에서 하는 전시들 괜찮은 거, 지금 성수동에 이제 갤러리 4에서 하고 있는 전시인데 조지 콘도라고, 조지 콘도라는 작가는 굉장히 좀 독특한 작가예요. 조지 콘도가 가장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비싼 작품을 갱신하는 그 정도의 작가는 아니지만 거의 그 정도까지는 올라간 것 같아요. 왜 유명하냐면 패션 작품이 연결되어 있고 패션 셀럽이 연결되어 있잖아요. 근데 셀럽하고 또 작품이 연결되어 있는 거죠. 뭐냐면 10대하고 20대의 셀럽을 좋아하는 친구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셀럽이 인스타그램에 그림을 하나 올렸어. 근데 그 그림이 어디 건지도 궁금한 거야. 그런 식으로 작품을 알아가는 과정도 저는 굉장히 좀 높게 사요. 조지 콘도는 지드래곤 인스타그램에서 좀 많이 유명해지기 시작했죠, 한국에서. 저는 조지 콘도 책을 원래 갖고 있었고 작품을 제가 살 엄두는 안 났었고 아트북을 사서 보면서 그림들에 대한 관심을 가졌는데 GD가 이제 집에서 딱 조지 콘도 액자의 포즈를 딱 취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서 많이 회자가 되겠구나라고 했는데 역시나 한국에서 찾는 컬렉터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게 됐고 했는데, 조지 콘도의 그림은 되게 보시면 비대칭적으로 괴팍하고 괴상한 구조화스러운 것들 간의 매칭이 매력적인 작품들이에요. 그래서 조지 콘도 한 번쯤 보시라고 추천드리고 싶고, 그 전시가 이제 지금 하고 있는데 아마 예매하기 힘드실 거예요. 그래도 한번 문의해보셔서 가시면 되게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좋아했던 실제로 봤던 작품 중에서 제가 아직도 기억에 남는 것이 한 3년 전쯤에 이제 남프랑스에 갔을 때 마티스 뮤지엄을 갔는데, 그때 사실 마티스하고 샤갈 뮤지엄 갔을 때 샤갈 뮤지엄에서 사실 좀 눈물이 날 뻔했어. 서양에서 처음 느끼는 그림에서 오는 웅장한 느낌. 근데 마티스에서 영감을 더 많이 받은 것 같아요. 마티스라는 작가가 가지고 있는 컬러감, 단순함에서 오는 그런 것들이 되게 좋아서 저도 그림을 그리는데, 제가 마티스 그림을 재해석해서 그린 그림들도 좀 있어요. 마티스라는 작가가 지금 150주년 전시를 하고 있거든요. 가봤는데 의외로 되게 컸고 작품들이 많았고, 좀 아쉬운 것들은 거의 판화가 많이 들어왔고 원화보다는. 하지만 충분히 마티스의 감성을 느낄 수 있는 전시. 그래서 마티스라는 작가를 제가 보면서 이분이 돌아가시고 시대가 변해도 여전히 젊은이들에게 사랑을 받는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건데, 그런 작가들의 작품들은 한번 보시면 좋을 거예요. 타임리스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힘이 굉장히 크거든요.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쨌든 현대미술이라고 하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렵지만 또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 않고, 패션부터 현대미술,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예술은 정답이 없기 때문에 본인이 그냥 보는 대로 받아들이시면 되고, 비싼 그림이라고 해서 좋은 게 아니에요. 비싼 그림이라고 하지만 나한테는 아무 가치가 없는 그림일 수도 있고, 굉장히 싸지만 나에게는 그 그림을 하나 드물어서 인생의 가치가 바뀔 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서 점점 더 배워가는 재미도 있거든요. 저도 사실 어떻게 보면 되게 늦게 시작했지만 되게 많은 것들을 흡수하면서 느끼는 즐거움들을 갖고 있는데, 어쨌든 현대미술이라는 것들을 좀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작은 것들부터 시작하다 보면서 나중에 큰 것들을 가져가는 즐거움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컨텐츠로 만나뵙겠습니다. 그럼 안녕!